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페이즈 3에서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캡틴 마블, 그리고 신적 능력으로 각성한 토르와 완다까지 엄청난 히어로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리즈가 지날수록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능력의 편차가 조금씩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페이즈 4에서 변화를 겪을 인물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인물들로 인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페이즈 4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가장 강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모습을 비추게 될 2대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입니다. 영 어벤져스의 일원으로서 호크아이와 함께 수련하는 컨셉 아트도 등장했습니다. 원작에서는 활뿐만 아니라 펜싱, 복싱 등과 같은 무술에도 능통한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초능력이 없는 운동선수 수준의 스펙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고전하는 모습도 등장하는 등 아직까지는 클린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또한 상당히 건방진 성격으로 인해 클린트와의 트러블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로닌으로 활동하는 클린트는 그녀의 보호자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할 최초의 아시안 히어로 샹치입니다. 자갈치 소피아가 있었군요. 헬렌도 말이죠. 이소룡의 영감을 받아 탄생된 히어로로서 쿵푸의 대가이며 차이나타운의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트와 마찬가지로 초능력이 없는 스펙이기 때문에 온갖 초능력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판을 치는 MCU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스펙입니다. 다만 솔로 무비가 있는 히어로들은 장비빨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어떤 버프를 받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솔로 무비가 확정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돼버린 블랙 위도우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를 거치면서 온갖 외계인들을 물리칠 정도로 실력적인 면이나 경험치에서 인간의 스펙을 뛰어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솔로 무비에 등장할 태스크 마스터로 인해 그녀의 능력이 다시 한번 평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스크 마스터는 호크아이,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의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맨몸 격투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샹치를 능가할 스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레드 가디언과 옐레나의 도움이 있겠지만 블랙 위도우가 태스크 마스터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아이언맨보다 파워 밸런스가 낮게 평가되었던 캡틴 아메리카가 주인공이었던 시빌워에서는 아이언맨의 슈트를 완력으로 파괴하기까지 했는데요. 솔로 무비가 있는 히어로들은 항상 엄청난 버프를 받는다는 점을 볼 때 블랙 위도우의 활약이 범상치 않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이즈 4를 이끌어갈 중요한 여성 히어로 미스 마블입니다. 1대 미스 마블 캐럴 댄버스에 이어 카말라 칸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팔과 다리가 늘어나고 커지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카말라는 어벤져스 게임에도 등장할 예정인데요. 거대한 손을 이용해 기계적들을 상대로 무쌍 난무를 펼치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전투력은 초인 이상급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영화에도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캐럴 댄버스를 동경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여성 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캡틴의 방패를 물려받은 팔콘과 윈터 솔저입니다. 팔콘의 방패 액션으로 보아 상당한 버프가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캡틴이 던졌던 방패가 아이언맨 슈트를 파괴하거나 윈터 솔저가 던진 방패가 차에 박혔다는 점을 볼 때 팔콘 역시 상당한 공격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회피력이 상당하긴 하지만 딱히 방어력은 약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팔콘이 방패를 가져간 것은 아무래도 윈터 솔저와의 밸런스 패치를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윈터 솔저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이미 인피니티 워에서 비브라늄 팔로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즈 4의 뉴페이스, 문나이트, 마크 스펙터입니다. 한때 CIA 요원으로서 큰 부상을 당했으나 이집트의 달의 신 콘슈의 영향으로 부활하여 문나이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블의 배트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담안티움으로 만들어진 갑옷으로 인해 방어력이 월등하며 각종 무술에 능통하기 때문에 태스크 마스터와의 대결에서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름달, 반달, 금음달, 초승달의 형태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도 제각각인데요. 과연 페이즈 4에서 문나이트가 불러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4에 등장할 새로운 힘캐 쉬-헐크, 제니퍼 수전 월터스입니다. 정말 헐크의 여성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변신할 때 옷이 찢어지는 모습까지 완벽히 동일하며 파워 묘사에서는 헐크보다는 살짝 아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니가 만들어준 바지를 입었던 헐크와는 다르게 쉬-헐크의 옷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거의 괴물처럼 변신했던 헐크와는 달리 굉장히 예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이즈 1부터 3까지 유일하게 단 한 번도 버프를 받지 못했던 히어로인데요. 너무나 슬프게도 핑거스냅 이후 한쪽 팔이 불구가 되면서 오히려 전투력이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타노스 역시 핑거스냅 이후 전투력이 거의 절반 이상 깎인 모습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아쉽게도 다음에 소개할 인물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가장 업그레이드를 많이 거친 히어로 스파이더맨입니다. 토니 스타크와 함께했던 날들은 그야말로 스파이더맨의 최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타크 슈트와 아이언 슈트로 인해 잠깐이었지만 타노스를 공격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토니가 남긴 이디스로 인해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는 장비라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또한 스타크가 남긴 슈트 제조기로 인해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스파이더맨의 빌런으로 베놈과 시니스터 6가 남아있는 만큼 그가 상대해야 되는 빌런의 스펙까지 다른 히어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혼자서 막아내면서 단연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던 스트레인지입니다. 자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탑 티어에 속하는 절대 강자인데요. 다만 스트레인지의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인 타임스톤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이전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캐실리우스의 공격을 방어하고 도르마무와 거래를 성공시킨 중요한 아이템이었으며 능력이 차단되자 에보니모의 공격에 허무하게 당하고 말았는데요. 2편에서 등장할 나이트메어와 빌런으로 각성한 모르도까지 과연 강력한 적들을 상대로 얼마나 기량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4에서 가장 이변이 생길 인물인 죄인과 토르입니다. 뚱뚱해진 토르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륜한 위력의 스톤 브레이커와 아직 쓸만한 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탑 티어에 속하고 있으며 토르의 힘을 부여받은 죄인의 등장으로 인해 사상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커플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죄인의 능력은 토르의 힘을 부여받았던 캡틴 아메리카급 정도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원작에서는 유방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죄인이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인공이 된 만큼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동석의 출연으로 인해 페이즈 4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화 이터널즈입니다. 단연 눈여겨볼 인물은 안젤리나 졸리의 테나와 마동석이 맡은 길가메쉬입니다. 셀레스티얼 유전자를 이어받은 종족인 만큼 상당한 능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이터널스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코스믹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으며 헐크 이상의 엄청난 괴력, 초인적인 스피드와 반사신경, 늙지 않는 불멸성을 비롯해 테나의 경우 염동력과 텔레파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길가메쉬는 코스믹 에너지 빔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펙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가오갤2에서 각성했던 스타로드급 정도로 보이는데요. 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페이즈 4의 최종 히어로는 이터널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음에 소개할 인물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페이즈 4에서 가장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완다입니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모습은 올슨이 거부했던 오리지널 히어로 의상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의 스타일을 반영한 여러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튀어오르는 두 개의 꼭지와 마치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 같은 세트장의 모습을 통해 현실 조작 능력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노 모어 뮤턴트가 머지않았다는 뜻인데요. 만일 현실 조작 능력이 구현될 경우 리얼리티 스톤이 없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드 스톤까지 박혀있는 비전, 쌍둥이 자식, 가상의 세트장까지 과연 거의 모든 히어로와 뮤턴트를 없애버릴 날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가오갤 3편은 페이즈 5에 등장할 예정이지만 그루트만큼은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라그나로크에 등장했던 헐크처럼 협력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스톤브레이커의 손잡이가 그루트의 팔이었던 만큼 스톤브레이커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 때의 청소년기를 지나 성장한 모습으로 추측되며 이후 가오갤의 구성과 역할까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페이즈 4에 등장할 최강 히어로였습니다. 아직 모든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인물들과의 관계와 사용하는 무기, 원작의 배경 스토리를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히어로들이 처한 상황과 변화에 따라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